문외인 척하는 아이들, 학생들,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문외인 척하는 학생들. 이 말이 뭘까요? 전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표현을 꼭 썼어요. 척하는 학생들이요. 무슨 뜻이죠? 진짜 문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문외는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이 뇌는 있으나 생각 없고 철없이 사는 사람들의 행태를 비꼬는 표현이죠. 야, 너 문외냐? 너 생각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무개념인 아이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10년간 살면서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다양한 인종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요. 이 세상에 문외인 인간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문외인 척 하는 거더라고요. 생각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서 문외라는 얘기 많이 듣는 문제 학생들, 고민하는 학생들, 방황하는 학생들, 정말 제 말이 틀렸나요? 진짜 문외인데 제가 속고 있다라고 오종을 비웃고 계신가요? 문외인 척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문외인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닌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정말 또라이야. 생각이 없어. 생각 좀 하고 살아, 이 새끼야.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말들이 터져나오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 저도 예전에 철없는 인간이었지만요. 이 세상에 문외는 없더라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놀란 거예요. 전 진짜 문외인 줄 알았어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선교지에서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났지만요. 그들은 문외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아마 이거는 영원히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있어야 될 아주 슬픈 사실은 이 세상은 끝날 때까지 비교와 경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자꾸 정상을 차지하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목이 마른 아이들인데, 목 마른 사슴인데, 정상으로 가라니요. 목 마를 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물가로 가야 돼요. 정상에도 우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에 우물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목말라 죽겠는데, 세상은 자꾸 최고, 최상, 최고, 1등, 이렇게 말하면서 정상으로 애들을 치닫게 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게 원 없는 사랑이라면요. 비교와 경쟁 때문에 우리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요, 공부 잘했을 수 있겠죠. 반에서 1등하거나, 모범적이거나, 예쁜 아이여서 사람 많았겠죠. 근데 영원히 예쁠 수 있고, 영원히 1등할 수 있고, 영원히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기대, 주변 사람들의 응원,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자기에게 부담이 되면서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좌절과 슬픔이 찾아오죠.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나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인기가 떨어졌다고 운명을 달리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왜냐면요. 자기가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나 문외인 척, 나 모르는 척, 남 신경 안 쓰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무지 많아요. 할 수 없다. 밀리고 치열한 두뇌 싸움이 있다고요. 어떻게 이게 문외일까요? 문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감당 못하니까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망가지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광고 홍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한 20대쯤 되면 한번 보세요. 정말 도움이 되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단편집이 있는데요. 도리스 레싱의 단편집 19호실에 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아이가 있고 막 이런데 정말 자유롭고 싶어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가다가 어떤 낡은 호텔 여관에 자리 잡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가족들이 알게 돼요. 남편이 알게 돼요. 그래서 너 거기 왜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폈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모면해요. 여러분, 아니 그냥 거기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남자랑 들어가는 게 CCTV로 찍히지 않았을 텐데 왜 차라리 그렇게 말해버렸을까요?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의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가끔은 주저리 변명하는 것보다 그냥 미친년 되는 게 편할 때가 있어. 아니, 사실은 많어. 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제 모습이기도 하면서 이해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끔은 그냥 무대인 척 하는 거죠. 그냥 다 설명하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를 설명하기에는 힘들어. 그냥 무뇌가 되느니 그게 낫죠. 우리 아이들이 이 고통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학생들, 이 고통 안에 외면하고 여전히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철없고 무개념해서 정말 작정하고 나쁜 놈이 된 건가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 반성하세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 아닐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 믿어요. 그냥 무뇌가 되기로 한 거죠. 문해기를 자처하며 스스로의 나를 잃어가는 거죠. 저도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고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눈물 흘리고 싶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 말고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말고요.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이런 일들 때문에 비교와 경쟁들의 당신들의 기대와 말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세요. 힘들다고요. 힘들면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진짜 나의 모습을 벌거벗으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 얘기를 들을 때 꺼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답이 있냐? 없잖아. 그런다고 저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 안 변하잖아. 나 또 저 사람들이 날 판단하는 거 아니야? 날 평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믿어줄게요.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믿으세요. 그래도 안 돼. 난 버틸 힘이 없다고. 이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능력도 없다고. 그럼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변 선생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리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벗어난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인간이 깨달은 진리죠. 사필즉생이죠. 문해 극복법은 이겁니다. 담배 피다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남의 물건 훔치다 걸려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대할 때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야, 죽기를 각오하고 사실대로 다 말해버려요. 라고요. 사실대로 다 까발려. 대가를 지불해. 다 감당해. 너 여태까지 맨날 거짓말하고 숨기고 외면하고 변명하다가 또 들키고
사실이 드러나서 더 크게 당했지. 빚을 90%만 갚으면 될 것 같지. 10%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널 괴롭힐 거야. 10%까지 다 갚아버려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깨닫고 이 말을 알아듣고 죽기를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발 뻗고 자는 아이들, 인생이 변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 믿어주는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죽고자 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할 생각 없으신가요? 여태까지 거짓말하던 변명하던 모든 것들 보고 저 담배 폈습니다. 이렇게 담배 폈어요. 대가를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발 뻗고자 하실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나쁜 짓을 한 것을 한 채 요즘에 유명 배우가 됐다가 나중에 미투 때문에 막 한 번에 무너져 내린 사람들 봤죠? 뭐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와 저는 연기파 배우야, 막 대단해, 예능감이 뛰어난데 나쁜 짓 한 것 때문에 다 무너져. 예전에 그것도 과거에 나쁜 짓 한 것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그 수치가 왜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무너뜨렸을까요? 왜냐면요, 와신 상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했던 순간에 대가 지불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쳐 버린 거죠. 그 상황을 도망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때 그 실체를 외면하고 도망가면요, 정말 잔인한 게 반드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진 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걸 못 견디고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죠. 전 그러지 않길 바래요. 이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벌거벗은 자세로 나 이런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발 뻗고 자고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게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옛날에 나무로 만들고 이제 쇠로 이렇게 둥글해서 이제 나무 물 양동이가 있어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나무 부분이 막 삭고 그러니까 높낮이가 좀 다르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물을 부으면 어디까지 찰까요? 여러분들 이 양동이 물을 부으면 어디까지 찰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죠? 가장 낮은 데까지 차죠. 나무가 가장 많이 깎인 그 부분. 왜냐면 새어 나오니까 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그 높이까지밖에 안 차겠죠. 그럼 여러분 이 양동이를 고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이건가요? 여러분,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미 새거, 이미 가장 높은 부분을 스테인레스로 아니면 뭐 합금으로 바꾸면 물을 한번 다시 부어볼게요. 그래도 스테인레스인데 특수합금인데 물이 어디까지 차죠? 이건가요? 여러분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미 새거, 이미 가장 높은 부분을 스테인레스로 아니면 뭐 합금으로 바꾸면 물을 한번 다시 부어볼게요. 그래도 스테인레스인데 특수합금인데 물이 어디까지 차죠? 여전히 가장 낮은 나무까지죠. 깨달음이 오시나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떨리지만, 두렵지만 가장 낮은 부분,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벌거벗겨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저 이것 때문에 나쁜 놈입니다. 저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라고. 그리고 그걸 뜯어내버리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리를 해야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가득 차 넘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얻게 원해요.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요. 가장 낮은 부분을 드러내세요. 가장 낮은 부분을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를 고쳐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문해처럼 안 살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쥐인데 내려놓으시고요,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할게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주영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구독.